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컷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원인 동식물과 우리 생활 중에서 두 번째 소단원인 식물 가꾸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식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이어서 함께 식물을 가꾸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가볍게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이 5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핵심 단어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3개에서 4개 정도를 떠올려 봅시다. 5초 줄게요. 네, 모두 떠올려 보았나요? 좋아요. 선생님은 이러한 핵심 단어들을 떠올려 봤어요. 작물,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녹비작물, 사료작물. 자,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작물이란 것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작물들이 있을 때 활용 목적에 따라서 식량 작물로 나뉠 수도 있고, 원예 작물로도 나뉠 수 있고, 투경 작물로도 나뉠 수 있고, 녹비 작물로도 사료 작물로도 나뉠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웠었죠. 그리고 그 예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새록새록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 배운다고 했죠? 그렇죠. 식물을 함께 가꾸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에 직접 선생님이 상추를 길렀던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작년에 상추를 기르고 사진을 직접 찍어 놓았어요. 우리 한번 사진을 차근차근 보면서 선생님이 상추를 어떻게 길렀는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은요, 상추 씨앗을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뿌려주었어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화분에 흰색 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씨앗이 아니라 그냥 돌이고요. 씨앗을 흙을 구멍을 얇게 파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얇게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아주 담뿍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 이렇게 씨앗에서 새싹들이 조금씩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 아주 작은 초록색들이 보이는데 이게 씨앗에서 돋아난 새싹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아까 아주 작았던 새싹들이 이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이 단계에서 이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러한 작은 새싹들이 아주 빽빽하게 나 있었는데요. 이 단계에서 너무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을 솎아낸다고 해서 솎아주기 단계를 통해서 상추의 새싹들을 조금씩 뽑아 주었어요. 솎아내기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솎아내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솎아내기를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이파리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힘이 없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힘이 없던 이파리들이 점점 커지고 더 빽빽하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물을 담뿍 주고 나니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트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추가 우리가 보는 친숙한 모습으로 크게 자라났답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상추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선생님은? 선생님은 이렇게 고기에 쌈을 싸 먹었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상추를 직접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솎아내고 잡초를 뽑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상추쌈을 만들어서 먹어보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씨앗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물을 가꾸는 것을 직접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상추를 길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식물을 길러보고 싶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식물을 한번 길러볼까? 어떤 식물이 있을까? 상추가 있을 수도 있고, 고추를 심을 수도 있겠고, 브로콜리나 치커리, 개운죽, 만수국 같은 꽃도 길러볼 수 있겠고,
채송화 같은 꽃도 길러볼 수 있겠다. 그쵸? 채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꽃이나 아니면은 대나무 같은 것들도 대나무 같은 개운죽 같은 것들도 길러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식물들을 길러보고 싶다고 무작정 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식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제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물은 얼마나, 언제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비료가 필요하며, 그리고 수확할 때는 언제, 어떻게 수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놔야 우리가 식물을 길렀을 때 아주 성공률이 높은 완성품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생명기술 시스템에서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 단계를 기억하고 있나요? 그 단계를 적용을 해서 우리도 식물을 한번 가꾸어 볼게요. 우리가 무작정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드니까 선생님이 작년에 상추를 길렀을 때 어떠한 단계에 기반해서 어떠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기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은 처음에 상추를 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추는 어떻게 가꾸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기술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투입, 그리고 과정, 산출, 되먹임 단계에 따라서 상추를 어떻게 기르면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투입 단계에서는 상추를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을 조사했어요. 어떠한 것들이 투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과정 단계에서는 상추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산출 단계에서는 수확한 상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하는 방법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되먹임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알아보았어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점을 알아보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되먹임은 투입, 과정, 산출 단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단계에 기반해서 어떠한 점들을 조사했는지 한번 볼게요. 투입 단계에서는 먼저 상추를 언제 심어야 되는지, 즉 상추 씨앗을 심는 계절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씨앗을 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고 준비물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상추는 서늘한 봄이나 가을에 심는 것이 제일 좋다고 결과가 나왔고 씨앗은 구멍을 파고 3-4개를 심은 다음에 흙을 얕게 덮는다는 결과를 조사해서 적어놨어요. 그리고 준비물로는 상추 씨앗, 물 뿌리개, 모종삽, 목장갑, 편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획서에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과정에는 상추에 물을 언제 줘야 되는지, 즉 상추에 물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솎아주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 수확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확하면 되는지도 조사했어요. 그래서 상추에는 싹이 틀 때까지는 매일매일 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된다는 것을 적어두었고 솎아주기를 하는 방법은 빽빽하게 많이 자란 상추 중에서 아주 조금 작은 것들은 뽑아주는 솎아내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서 놓았고요. 그 다음에 수확하는 시기는 잎이 손바닥 크기만큼 자라면 수확을 한다고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수확한 상추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상추를 수확하면 샐러드도 만들 수 있고 상추 쌈도 해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겉절이도 만들 수 있다는 것들도 조사했어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점에서는 만약에 키만 자라고 튼실하게 자라지 못할 경우에는 그리고 진딧물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기면 좀 더 상추가 튼실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진딧물이 많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우유나 요구르트를 물에 2배, 3배 희석해서 뿌려준다는 것들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모든 계획서를 쓸 때 필요한 정보들을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상추를 심고 재배를 해서 아주 성공적인 상추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단계에 기반해서 어떠한 식물을 기를 것이고 어떠한 계획서를 세울 것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명기술 시스템의 단계에 기반해서
내가 가꾸고 싶은 식물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에 대한 정보도 조사해서 적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OX 퀴즈를 풀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생명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되먹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생명기술 시스템은 어떠한 단계로 되어 있죠? 맞아요.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모든 식물은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한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자, 식물마다 심고 수확하는 계절이 달라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서늘한 봄과 가을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당근을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당근을 4월에 길렀어요. 근데 자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당근은 8월에 씨앗을 뿌리고 10월에서 11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4월에 심으면 자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식물을 심고 싶다면 그 식물을 언제 심으면 제일 좋을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내가 지금 4월이라면 4월에 맞는 식물을 기르고, 그리고 5월이라면 6월이라면 이렇게 계절에 맞게 적절한 식물을 골라서 심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추는 많을수록 좋으므로 솎아주기는 하지 않는다. OX. 네, 정답은 X입니다. 자, 솎아주기는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솎아주기를 하지 않으면 상추가 너무 빽빽하게 자라고 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상추가 수가 너무 많으면 양분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돼요. 그래서 양분을 골고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작은 상추들은 솎아내 주어야 그 남은 상추들이 양분을 그만큼 더 많이 받고 햇빛도 많이 받아서 그 상추들이 좀 더 실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솎아주기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중간중간에 잡초도 보이고 상추가 굉장히 빽빽하게 자라 있죠. 이런 경우에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양분도 다른 작은 상추들이 다 모두 앗아가기 때문에 상추가 실하게 자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빽빽하게 자란 것들은 그중에서 작은 것들을 솎아내서 남은 것들이 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OX 퀴즈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과제는 출석 인증 노트에다가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르고 싶은 식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쓰면 됩니다. 어떻게 투입 단계에서는 어떠한 심는 시기가 필요하고 준비물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각 단계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물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